오늘 한번 얘기해 볼 주제는 좀 소액으로 뭐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소액의 기준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오늘 한번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뭐 소액으로도 시작을 했고 저는 소액으로만 사실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또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기도 했고 저도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제가 영상에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올렸지만은 이게 소액으로 할 만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어 돈이 적은 만큼 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명제를 저는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이제 경매를 보시면은 낙찰된 거로 봐볼까요? 뭐 낙찰된 거로 보면은 오늘도 지금 누군가는 되게 또 많이 낙찰을 받아 갔거든요. 지금 이것만 봐도 뭐 1억 9천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울산에 전인데 1,000만 원에 받아갔죠. 근데 이런 거 클릭해 보면은 이것도 5명 들어왔고 1명 들어왔고 2명 들어왔고 오늘 이제 1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통 좀 작은 건 지분 경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낙찰가 좀 작은 거 보시면은 지분 경매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면은 내가 낙찰을 받고 일반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를 내가 떠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분묘미 있건 맹지. 그래서 지금 사실 작은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지분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분 경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분 경매. 자, 지분 경매로 어떻게 수익화를 낼 수 있냐?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겠지만은 뭐 가족 지분, 네. 그리고 뭐 상속 받아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나온 지분, 네. 이런 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 뭐 토지라든가 거기에 또 묘지가 있으면은 또 대화가 조금 될 확률은 높겠죠. 예, 뭐 100%는 아니겠죠. 그리고 어 빌라 같은데 빌라 같은데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알고 보니까 가족이에요. 네. 아니 어머니나 아버지가 거주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족 지분을 받으면은 내가 나머지 가족한테 팔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입지가 좋은 곳은 일반 매매로도 내가 실제로 매도를 해서 분할해서 배당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악으로 대화가 안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다는 가정하에 공유물 분할 소통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내가 시세가 50만 원인데 시세 내가 낙찰을 30만 원에 받았다. 네. 근데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는데 낙찰이 40만 원이 되었다. 그냥 이거 천 단위로 붙여볼게요. 5천만 원인데 내가 3천만 원에 받아서 낙찰이 4천만 원이 됐다. 그럼 나한테 손해 가는 게 전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경매에서도 그냥 감정가를 한 1,000만 원 아래를 봐볼까요? 검색하면은 보통 1,000만 원 아래면은 좀 토지가 많긴 많을 거예요. 뭐 자동차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지분도 있고 뭐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뭐 맹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남들이 좀 싫어하니까 이런 거를 내가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살짝 손만 대서 수익을 내면 돼요. 이런 게 보통 이제 뭐 남들이 싫어하는 거 뭐 지분 경매, 뭐 맹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시세 조사만 조금 정확히 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건을 볼 수 있는 가치, 시세 조사.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조금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남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 그거는 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는 남들도 불편한 거고요. 내가 어려운 건 남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해결 방법이 있는지만 찾아보고 시간만 투자를 해서 내가 손해 가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는 지금 낙찰되고만 봐도 지분 경매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 쇼핑몰, 사실 이렇게 소액으로 말하는 거를 제가 주기적으로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손을 덜 가고 나는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어차피 롱런 하기도 힘들고 돈을 그렇게 뭐 많이 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던 분들은 다 그랬어요. 뭐 온라인 쇼핑몰도 재고 쌓지 않게 그냥 뭐 위탁이나 뭐 구매 대행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온라인 직장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실제로 해가지고 어, 월급 이상 더 만들고 나왔거든요. 저는 예. 퇴근 후에도 계속 일했어요. 예,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게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남들 8시간 일할 때 나는 16시간은 일을 해야 성과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무언가를 하면서 이제까지 남들보다 뛰어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남들이 퇴근하고 뭐 저보다 그때 당시에 직장 월급을 많이 받는 분도 뭐 충분히 많았죠. 저는 일반 그냥 사기업 다녔으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의 소득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은 나는 퇴근하고 뭐 부업을 한다던가 부업이 소액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월급 이상 만들고 나왔을 때 어, 일반적인 정말 고액 연봉자 분들이랑 별로 차이 안 날 정도로 만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부동산 투자도 이것저것 했으니까. 그래서 좀 쇼핑몰도 재고 쌓지 않게 그냥 위탁이나 구매대행 이런 걸로 하셔야지, 재고를 쌓고 처음부터 재고 쌓고 하면, 가뜩이나 사업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시는데 이런 걸 재고 쌓고 하면은 안 팔리면 어떡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적 감각을 키우셔야 해요. 예. 나중에는 좀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게 뭐 그런 사입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런 거를 뭐 하시는 거 저는 뭐 상관은 없다고 보지만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벌려고 힘을 쓰면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힘드십니다. 네, 힘들다는 게 안 팔려도 힘들고요. 팔려도 이게 너무 파이가 커지면은, 처음부터 너무 파이가 커지면은 힘들어요. 재고를 쌓고 잘 돼서 파이가 커지면은 그 재고를 또 많이 쌓아야 되는 또 그런 창고도 찾아봐야 되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잘 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한두 번씩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작게 작게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나 뭐 단기 임대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는 내 집에 남는 방 이런 거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1,000만 원 아래로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걸로 월 현금으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에어비앤비나 당김대도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은 게, 그냥 사이트에 방을 올려보세요. 예. 이러면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이제 시골집 같은 거 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던 집들 조금 남는 집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꿈에서 올려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돈 안 드는 것부터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무조건 이뻐야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인테리어 풀로 엄청 해서 하시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가 나온 것도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1,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유튜브도 있죠. 뭐 블로그, 예. 이런 것도, 뭐 인스타 이런 것도 매일매일 한 개씩 올려보세요. 내가 아는 거.
그냥 그런 거 한번 글 올려보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강의를 해도 되고 예. 어떻게 보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는 뭐 저도 항상 하고 있지만은 돈 드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는 저의 어떤 이런 영상을 보고 또 도움을 부탁을 해서 오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죠. 어, 그리고 뭐 이런 지분 경매 이런 것도 처음이 힘들지 하다 보면은 패턴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사업적인 부분도 온라인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온라인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요즘에는 뭐 구글 애드센스 아직도 이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소액으로 아니면은 큰 돈 안 되는 거 예. 그런 것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만 하셔도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소액 아니면 완전 그 뭐 무자본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예, 그냥 처음에는 목표를 한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200만 원, 300만 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없으면은 500만 원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예, 여기 봐도 지금 500만 원 아래로도 될 수 있는 게 많죠. 예, 그럼 이런 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낙찰된 게 500만 원 아래가 이런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400만 원에 팔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골집 이런 것도 괜찮고. 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좀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차근차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블로그 보더라도 그냥 1000만 원 아래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글도 올리고 있으니까 제 글도 좀 많이 봐주시고 소액으로 어, 다들 뭐든 하셨으면 좋겠고 돈이 없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다들 소액으로 차근차근 하셔서 어, 한 달에 100만 원 목표로 목표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셔서 다들 원하는 목표 달성하시면 좋겠고 영상이 뭐 괜찮았으면은 그러니까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